스르프 타임즈 2023년 9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성비 높이고 수출 늘리고 서로 돕고 돕는 한방산 조선비즈 정재원 기자라고 국방뉴스 전문 기자인 것 같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풍산이 최근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모든 시험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름 155mm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의 구경으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양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1.5배 늘릴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상 관계자는 이 K9 자주포를 수출한 터키나 호주 등 많은 나라로부터 구매 상담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K9 자주포 추가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 발사 장면을 풍산이 제공을 한 건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더 강한 경쟁력을 위해서 요즘 뭐 가성비라는 용어를 기자가 썼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시성비도 꽤 많이 중요하다. 즉 낚이죠. 시간 대비 성과. 이것이 우리나라의 또 방위산업 제품의 그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천년숙적 일본의 숨은 친구, 일본 첫 번째 시리즈로 뭐 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일본을 상대로 가장 반의를 외치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남한인 것 같은데, 남한 좌빨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은 천년숙적이라는 말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북한이 행사된 반일의 깃발과 그에 따른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네요. 미국이 원폭 두 발을 떨어뜨려서 잿더미로 만든 관계가 일본과의 관계인데 태평양 전쟁 패전국에서 기회를 준 게 북한이었다. 그게 이제 6.25 남침이죠. 그래서 이 일본이 물류 기지가 됨으로써 다시 군수산업이나 생산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요다가 망할 지경이었는데 기사회생한 게 북한의 남침이었다. 이게 유명한 일화라고 이렇게 소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3년 동안 일본이 후방 기지로 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를 다들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일본 보수파 애들은.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부흥만이 아닌 보통 국가 명분을 준 것도 일본이다. 핵 미사일 뭐 이런 걸 계속 쏴대니까 결국 그런 거를 유기해서 일본이 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눈길을 끌어가지고 뭐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지만은 결론에 북한의 핵 보유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어 매겼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근데 중앙일보식 논리대로라면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도 우리는 바로 이 휴전선을 해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숨은 친구란 뜻이냐? 라고 거꾸로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숨은 친구라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적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중공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제 논리가 엉뚱한가요? 그래야 우리나라 방위 사람이 더 발전한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앙일보식 논리라면 그렇단 얘기예요. 숨은 친구라며 북한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아주 그 사진이, 근데 그 푸틴이 그 얼굴이 좀 작군요. 우리 그 김정은이 그 얼굴 대빵 크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거라고 이렇게 CBS 뉴스가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재 위협을 할 계획이다. CBS 뉴스에서 했는데,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게 이제 미국 정보 부를 통해서 나온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그 전승절이라고 하는, 그때 쇼이구 그 국방장관이 그 평양을 방문했는데, 그 다녀간 이후에 또 그 어떤 그 러시아 관리가 추가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그 소스를, 정보를 미국이 정보를 그걸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미국의 정보력도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력도 꽤 크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가 북한제 무기를 사들인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좀 더 걷잡을 수 없이 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국방장관이 좀 튼튼해야 되는데, 국방장관 교체 검토가 이 시기에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 또 좀 불안한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 후임의 그 신원식 씨가 유력이 된다. 이 분인 모양인데, 이 사람이 뭐 역시 군 출신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항명 사건, 북무인기 부실 대응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정석 지금 국방장관도 이 방위사로 외교 외판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사원처럼 잘 그 지금 폴란드라든지 인도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잘 했는데, 어쨌든 내치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으니까 교체 검토를 한다. 추석쯤 해가지고 국방장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동아일보에서 자기네들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육사 37기래네요. 육사 37기. 그 다음에 뭐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니까 실제 야전사령관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 국방장관은 야전사령관 출신이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전두환 씨 같이 이 참모들은 두뇌를 돌리는 건데, 이 야전사령관 출신들이 떡대도 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좀 국방장관이 돼야 어디 가서 이렇게 떡대도 좋고 그래서 좀 하긴 하지.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자꾸 체구가 왜 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희망사항은, 국방 안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좀 돼야 되겠다. 미국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시나리오 있지만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해놓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국방장관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네 명의 기자가 모여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입장에서 국방장관의 교체는 매우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4명이나 붙어서 신중하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돈 빌려주고 운영권 챙긴 중국, 1대1로 10년, 23국 파산 위기. 개도국들 IMF 세계은 간섭 싫다고 중국 자금 받았다가 혹독한 대가. 이자가 비싸다고 그러네요. IMF 거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 10주년을 맞는데, 이자 못 갚고 뭐고 해서 그 부도 뺏기고 못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23개국이 돈을 못 갚을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이 약 1,400조 원을 투자해서 돈만 빌려준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무슨 인프라 시설을 해주겠다 뭐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또 돌아가게 만들고, 그 인프라 시설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두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 이 직원 그 국민들을 써야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데, 중국 인들 갖다가 100% 쓰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중국이 그 했는데, 그거에 그 당한,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러니까 그걸 오케이 한 정치가, 애들은 그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대해서 넙죽넙죽 받아 처먹은 것은 분명히 이거는 뭔가 뒷돈이 있다. 만약 그런 돈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 나라 뭐 경제가 어떻게 좋아졌다는 동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파산 위기에 몰린다 하는 것은 그 돈이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쓰인 게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돈 받은 나라들이 이 거의 뭐 독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정치가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 그래서 그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충 그런 그 추정이 아마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그게 틀리다 그러면 그냥 아직은 뭐 상상의 소설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경제 개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그 IMF라든가 세계 개발은행 등등에 우리나라 와서 좀 그 조사를 했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돈 좀 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꿔주 뭐 돈을 못 꿔줬 안 꿔줬어요. 이 한마디로 그러면 미국 애들이 안 꿔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IMF라고 하던 뭐 개발은행이라고 하던, 왜냐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내고금이라 하면은 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끝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깝깝하니까 결국은 일본을 찾아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김정필 특사가 비밀리에 가가지고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배상금도 받아내고, 배상금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큰 돈이지만은 그 돈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물론 이제 그 돈에는 뭐 위안부라든지 뭐 전쟁 무슨 배상금, 포로, 뭐 강제징용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국내적으로 그게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거를 우리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미 일본하고는 관계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애들은 끈질기게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거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IMF에 그때 그 돈을 못 꾸고, 그때는 이제 세계 무슨 은행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도와준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뭐 얻는 게 있으니까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그 경제 발전은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에서 그 세계 그 10대 뭐 그 나라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며요. 그게 진짜 그 도와준 게 누구냐 그러면은 일본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천년의 숙적 이렇게 되는데, 반일하는 애들은 일본을 천년의 숙적이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숨은 친구, 뭐 노골적으로 숨은 친구가 아니죠. 그걸 인정은 안 할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가 물론 견제를 하면서 정상화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잠깐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1대1로의 그 박근혜 언니가 잘못 끼려다가 이게 아마 그 탄핵까지 당한 거로, 여야 모두 합심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 박근혜 언니가 말년에 친중적인 노선으로 가서 미국의 눈에 그 말하자면은 사시로 쳐다보게 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게 되네요. 국가 수입 예산 10년 만에 감소, 내년 법인세 징수 이중고 불보듯, 조선비즈 내용인데 그 얼마가 세수가 줄어드는데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625.7조에서 내년에 612.1조면은 13조 6조 원밖에 세수가 안 줄어요. 이거를 무슨 법인세 징수하는데 이중고 뭐 불보듯 뻔하다 뭐 제가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좀 정중하고 좀 무게 있게 제목 좀 썼으면 좋겠는데 지들이 왈 그 보수 언론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 요즘 제목 써놓는 거 보면은 이제 박소정 기자네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이런 용어들을 왜 쓰는지 몰라요. 어, 그게 이게 이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돈 없으면은 징수하는 거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연불 그 나눠서 내겠다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8월 법인세 중간연합 정말 어두움. 예년에 경기 잘 나갈 때도 현찰 없으면은 좀 미루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연 법인세라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정책을 되게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법인세율 결론은 1%포인트 내린 건데 이게 1% 효과가 매우 큰 거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동기를 좀 더 얻어서 또 좀 더 돈을 잘 벌도록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중국발 디프레이션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법인세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야 된다. 아마 이 기자도 자기 근로소득세 내려준다 그러면 아주 좋아라 할 거예요. 근데 세수가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지. 예, 이런 그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기사들을 내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고 디프레이션에 제가 들어갔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된다. 라고 계속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치 모든 게 이 정책의 잘못인 듯이 이렇게 기사들을 뽑아내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재정 그 돈 지출을 막고 꼭 필요한데 돈을 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도 수입이 줄면은 지출을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최근에 이 분석한 기업이 한미 반도체에 있었는데 미지급 법인세가 119억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연 법인세 넘어온 거 이게 35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합치면은 이 460, 한 6억 원 정도나 지금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 때는데 그런데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가를 또 올리고 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제때 내야 애국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인 경우에 이제 이게 중간 연합해가지고 미리 완전 결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법인세 걸 내니까 그때는 이제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대 위아도 그 최근에 했는데 여기에는 그 단기 법인세 부채가 236억,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도 현대 위아가 넘어오는 게 있네요. 695억. 다 합치면은 한 900억이 넘게 세금을 낼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현대 미포 조선 요게
요게 이제 단위가 1,000원이었나 이 사람들이. 이게 되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494억 그 이연 법인세 자산, 미리 중간 연합한 돈이 있는 거, 이런 경우가 겠어요. 요거 지금 단위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1494억 원을 미리 중간 연합해서 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공실률과 공급 부족의 서울의 사무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외국에서 중국발 뭐 이런 거에서 상업용 부동산들 공실률 많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해서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하는데, 코리아 헤럴드 이문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밤에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서 어,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같은 시각이지만은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한국 경제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할 것 같네요. 이거 뭐 우측권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인도의 그 2시간인가 거기에 6만 1,000번의 번개가 내리쳐서 12명이 죽고 14명이 다쳤다는 뉴스인데, 번개치는 장면을 하나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해 봤습니다. 수산업 지원총액 1,007억엔 중국 금수로 대책 강화 정부. 요게 이제 일본 시사통신의 뉴스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산업 지원 대책의 전체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지원책으로서 207억 원행, 그 다음에 수요 감소 대책에 300억엔, 그 다음에 어업 아니 계속 지원, 어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게 500억, 그래서 한 1,007억 앵을 그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옥의 중국식 표현으로는, 아니 그 일본식 표현으로는 정부는 4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금수를 받아 수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새로 예비비 207억 원을 투자하고 지원액은 기존 기금이 합계로 총액 1,007억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가리비, 조개 등의 판로 개척과 가공 설비의 국내 도입 등을 지원한다. 수산물 수출의 중국 의존 리스크를 잡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YTN이 이런 상황을 보도한 걸 보면은 일본, 중국 금수조치 해결 막막, 방류 후유증 장기화. 이 제목을 보면만 보고 내용을 안 보면은 일본 속된 말로 그 윤 대통령이 뭐 했듯이 지읒자 들어가는 거, 뭐 됐네, 이렇게 얘기한 표현인 거죠 이게. 그래서 YTN을 보면은 얘네들이 친중적인 애들 같아요. 그 말들 쓰는 거 보면은 중국 친편향적 어이들인 것 같아요. 중국이 보기에, 중국 형이 보기에, 그래 제목 잘 썼어,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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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줄게, 뭐 이런 애새끼들 같다 이 말이에요. YTN 애새끼들이 그 쓰는 걸 보면은. 그래서 9천억 원을 그 어민 지원에 투입해 급한불을 끓여 하고 있습니다. 급한불을 끓여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그 반일을 하고 싶은 애들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느낌이 옵니다. 1번 WTO의 중국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금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로이터 기자긴 합니다만 이게 일본인 기자 같아요. 코미야 간따로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WTO에 뭐 의견을 냈다 이거죠. 뭐 제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WTO한테 중국이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뭐 거론이 안 될 것 같다. 시진핑도 이번에 참석을 안 하고, 또 그 총리가 리창 총리가 참석하지만은 이런 얘기는 거론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뉴스를 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1,000억 원 정도 그 이상을 지출해서 그 어업인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사진은 수산물 수산물이 그 매장에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 그 보니까 문어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긴 꽃게도 여기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이네요. 미군 기지 이전 반대하며 친중 행보를 보이는 오키나와현 지사. 요건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요게 그 9월 5일 날, 9월 5일 날인데 시사통신인데 오키나와 지사 이전 저지로 막판 해놓고 승인, 무거운 사법적 판단 이렇게 했는데 오키나와 현에서 그 미군 기지 이전 반대, 새로운 땅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물러나라라는 거죠. 결론은 오키나와 주민들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미국과 혼연인이라고 얘기를 언제 한번 봤어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일본 대법원이 그 승인을 했다 해놓고 이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로서는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갈 게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고요. 한쪽 다른 뉴스는 정부 해놓고 매립공사 가속에 남서 배치 추진하고 가물거리는 부담 경감했는데 오키나와하고 그 이 기시다 총리는 그거 뭐 오키나와한테 내 굽신거리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하순에도 관광 시찰 등으로 오키나와에 1박을 하면서도 기지 문제에 관한 지사와 회담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관방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매립공사를 가속시킨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안 튼튼하니까 그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그 부두 그 해변에 그 계속 때려박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해군 그 제주 해군 기지 할 때도 그 얼마나 그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주민들이 반대한 게 아니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반대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전부 다가 이 레프트 쪽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게 최근에도 그 오키나와 지사가 아, 이 지사가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중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꽤 우호적인 친중적인 오키나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반도 입장이면 이제 제주도 같은 데 있는 건데 좀 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제주도 개발하고 그 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만 오키나와 개발하는 데는 중앙정부가 30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혼슈 그 본토 경제 신경 쓰냐고 오키나와 쪽은 별로 신경을 못 썼던 모양이죠. 그 우리나라는 뭐 제주 특별자치도 해가지고 뭐 중국인들 무비자 입자 뭐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후유증이 많죠. 범죄자들 들어오고 살인 사건 나고 뭐 난리 부르스 치고 또 물가는 비싸고 바가지 씌우고 하니까 내국인들이 여행을 안 가고 이제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들 오는 거를 목 빼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 범죄자들 도망오는 놈들 같은 놈들만 오는 놈들이 껴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의 치안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약간 사이드적인 얘기로 빠졌습니다만은 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 침입자 간첩 활동이 우려된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이게 이제 일본판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얘기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 관광을 그 가장 위장해가지고 게이트 크래셔 불청객이라고 해서 여러 개 뭐 이렇게 그 정보 수집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게 스파이 활동 같다라고 미국 그 FBI 등등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 시설과 연방정부 시설 보안 관행을 시험하고자 계획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그 뭐 보여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 그 댓글에 이 일본은 댓글이 전문가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야마토 토시히로라고 국제정세 분석가 이렇게 됐는데 예,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방위성 관계자들도 일본 내 그 기지에 대해서도 그 주인이 모르는 드론이 그 기지 상공을 날아가는 사례가 뭐 많이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일본 방위도 경계를 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아티피스 걸 체리 영화 유튜버 쉬메드인데 그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도 저도 좀 읽어보고 하지만은 그 제 영역하고는 영 떨어진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 좀 이해하는 뭐 부분이 어려워서 이걸 기록에 남겨가지고 좀 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리를 하는 것은 요즘 인과관계, 원인 결과 이런 걸 하는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 결과를 따지고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개념 구축,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그 흐름을 파악해서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예, 이런 식으로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감정까지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그런 영화였는데 한번 좀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읽어 보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탈원전 대못, 문 정부가 만든 적폐 포비아 공무원 손발 묶었다. 이게 그 탈원전에서 해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 전면 폐지하고 원전 채광국 건설하고 공연하겠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의 그 복지부동 자기 그 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 문정부가 대못을 박아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사는 공무원에게 적폐 포비아 공포증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면 아이 속 시끄러워 해가지고는 눈치를 봐가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이거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그리고 문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피해서 에너지 관련 고위 인사를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다 그때 사람들 공무원들을 다 제거했어요. 문정부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0차 계획 이후 원전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복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실망이 쏟아지고 지금 있다는 얘기고 대통령실에서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공무원들이 때문에 인사조치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적폐청산 이전에는 일하는 공무원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었다며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공무원은 소신이 있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공무원이 무슨 소신이 있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게 공무원이지. 이 공무원들의 머릿속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공무원들은 머리를 쓰면 안 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나 여기 갑자기 열받네. 이런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소신 저하고 자빠졌네. 정권이 바뀌어서 하라면 하라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말들이 많아, 얘네들은. 공무원이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잘못됩니다. 자기네들이 국민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은. 대통령의 말은 뭐예요? 국민의 대신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국민의 뜻인데 국민한테 봉사를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생각 없이 이렇게 또 갖다가 그냥 하는 나 이런 그 요즘 기자들의 수준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생각 없이 좀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판력이. 문재인이란 소년이 손에 탈원전이란 망치를 쥐어주면 그 소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였을 것이다. 대못이 바뀌었다면 빼야지 어떡하겠느냐. 탈원전을 외친 독일이 망해가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가계 지출은 2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뭐 이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CNN에서 이 작은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지고 있다 해가지고 마치 레이첼 여사의 침묵의 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새들이 유리 충돌해서 죽는 거 이런 거 해결책을 얘기했고 또 살충제, 서식지가 부족한 잔디밭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농 정원 가꾸기, 토종식물 심기, 야생지역 따로따로 하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이 또 어떻게 이걸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를 실내에 두세요. 이런 해결책을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골든윙 위블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벌새죠. 이 벌새가 이렇게 꿀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잊어버렸네. 이게 이제 교배를 하게 해서 씨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서울이 출산율이 0.53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은 앞면에서 얘기한 그 작은 새들이 죽는 그런 문제를 여기 해결하는 건데 우리 그 젊은 청년들 작은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문제 하이스펙 충돌하는 거 어떡할 거냐. 솔루션 임금절차 좁히자. 문제 서울 아파트 지역 그 사는 텃밭 이런 게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위해 감가상각을 해서 매매하게 해야 한다. 요거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문제 중국인 또는 조선족 침입 여기 침입종이 있으니까 솔루션 주적 준공 정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5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